안녕하세요. 우선 오늘 저희 발표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과학기술원 최시영 교수님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박재성 박사님 지도 아래 연구를 진행 중인 박사과정 이규천 김성천입니다. 오늘은 메탈 오가닉 프레임워크, 일명 모프에서 파생된 물질을 이용하여 폐플라스틱 오일과 모델 위에서 유기염수로 흡착 제거, 그리고 키네틱, 그리고 이퀄리얼 모델링, 그리고 흡착 연력학에 대해서 발표하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맨날 자주 사용하는 제품들인데요. 첫 번째, 배달 용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달 음식을 주문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남은 음식을 포장할 때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저희가 하루에 한 번씩 마시는 커피에도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일회용 숟가락 등 우리는 여러 플라스틱 제품을 우리 일상에서 아주 쉽게 접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라스틱 제품들의 사용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한국은 배달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플라스틱 용기 사용량도 엄청난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용 후 버리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대부분 소각 그리고 매립되기 때문에 토양과 공기 그리고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겨우 20%의 폐기물만 재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화학적 전환을 통한 폐플라스틱 재활용 방안이 있습니다. 폐플라스틱을 300에서 450도 조건에서 열분해 공정을 통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후 생성된 폐플라스틱 열분해율은 오일 성분 내 불순물 제거와 탄소수 그리고 방향적 함량 조절 그리고 올레핀을 파라핀화하는 촉매 공정을 통하여 원료에 적합하도록 업그레이드 공정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납사로 전환됩니다. 이에 생성된 납사액 같은 경우는 다시 플라스틱 원료로 재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열분해유 과정에서 염소 함유가 포함된 플라스틱 종류 중인 PVC에 파생된 PVC 같은 경우는 가열을 하면은 이 올가닉 클로라이드에서 염화수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질소 화합물과 만나서 염화 아모늄 또한 생성하게 됩니다. 발생된 염화수소 그리고 질소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공정 내에 장비들을 부식시키고 열교온계 같은 장비의 역할을 유발하게 됩니다. 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알루미나와 LXX와 같은 흡착제를 이용해서 이 올가닉 클로라이드를 흡착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아시다시피 겨우 흡착제 1g당 2에서 9mg 그리고 3에서 14mg의 극소량의 염화물만 제거되었다고 보고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높은 흡착량을 가진 흡착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전 연구 같은 경우는 특성 물질 하나에 대한 연구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열분해유 그리고 석유관리원의 보고에 따르면은 열분해유 내에서 총 3가지의 카본 프랙션이 있는데, 첫 번째 라이트 카본 프랙션 같은 경우는 탄소수가 1개에서 11개를 말하는데 약 45에서 55%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헤비 카본 프랙션 같은 경우는 탄소수 12개 이상을 함유한 유기염소인데요. 이 경우 25에서 30%, 마지막으로 벤젠구리와 같은 방향족 같은 게 25에서 30%의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 앞으로 연구가 진행될 흡착제 같은 경우는 이러한 라이트 프랙션, 그리고 헤비 카본 프랙션, 그리고 아로마틱 컴파운드를 모두 흡착할 수 있는 흡착제의 연구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그 흡착제로 갖고 이제 모프 드라이브 메테리얼 같은 경우는 기존 모프를 이용하여서 탄화시킨 뒤 거기서 이제 금속을 제거하여 기공을 좀 더 높여서 가동도를 좀 더 높인 하나의 새로운 물질입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물질은 밀백을 사용했고요. 이 밀백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기공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 마이크로 사이즈와 그리고 메조 사이즈의 기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프 같은 경우는 철을 금속으로 갖고 있는데요. 카보니제 즉 산화 과정을 통해서 금속은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산화된 산화철 같은 경우 워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제거가 되고, 제거된 과정에서
제거된 자리에서 메조포어가 생성되기 때문에 좀 더 마이크로포어에서 이제 메조포어로 다공도를 높이기 위해서 밀백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분석을 진행했는데 왼쪽 위에 보시면은 샘 이미지입니다. 첫 번째 기존 밀백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약간 네모 모양의 결정을 갖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탄화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워싱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철을 제거한 모습입니다. 샘 분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탄화와 그리고 워싱 과정을 통해서도 결정과 필살이 그냥 거의 구조가 균일하게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소 호착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질소 호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퍼 피제로 이 초기 부분에서 흡착량이 상당히 증가하는 거는 이제 마이크로포어가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으며, 후에 이제 피퍼 피제로 0.8 이후에서 흡착량이 증가하는 거는 이제 메조포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화 후에 염산 35에서 37%의 오몰 농도에서 워싱 과정을 통했을 경우 기존 흡착제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피퍼 피제로에서 질소 흡착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탄화 후에는 이제 후에 0.8 이후에서도 흡착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포사이즈 디스트리뷰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사이즈 디스트리뷰션에서 기존의 목표에 비해서 포 사이즈가 오른쪽으로 시프트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여 저희는 탄화 과정과 그리고 워싱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마이크로 영역을 갖고 있던 밀백을 메조포어의 다공도를 가진 MDM을 만들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흡착제를 이용해가지고 총 두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모델 U,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페플러스 열분의 U 에서 흡착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두 실험 모두 다 배치 반응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제 모델 U 같은 경우 총 3가지 샘플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3가지의 다른 카본 프랙션을 준비를 했어서 라이트 카본 프랙션 같은 경우는 바이클로로 메테인을, 그리고 헤비 카본 프랙션 같은 경우는 1클로로 테트라디케인을, 그리고 아로마틱 컴파운드는 클로로 벤젠을 준비하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각각 펜테인을 1리터, 그리고 각각 카본 유기화물은 400ppm을 집어넣고 실험을 진행을 했으며, 흡착제는 3g, 5g, 그리고 10g 다양한 흡착제 질량에 따른 흡착량을 확인했습니다. 라이트 카본 프랙션 결과를 먼저 보시면은 약 흡착제 1g당 53.58mg의 흡착량을 확인하였는데요. 하지만 온도를 달리해서 298켈빈에서 328켈빈으로 증가시켰을 경우 흡착량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조건 동일하에 헤비 카본 프랙션과 그리고 아로마틱 컴파운드에서도 흡착량을 확인하였는데요. 아무래도 나노포어보다 이제 메조포어가 있다 보니까 사슬 길이가 더욱 길고 긴 키네틱 디아미터를 가진 헤비 카본 프랙션의 유기 염화물을 기존 라이트 카본 프랙션과 그리고 아로마틱 컴파운드보다 더 많이 흡착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결과로는 이제 평형 상태에서 각각 흡착제의 질량을 달리했었을 때 QE 값을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3g, 그리고 5g, 그리고 10g의 그 3가지 조건의 흡착물의 질량을 달리하여서 확인할 경우 앞서 실험과 마찬가지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흡착량은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는 이제 차 평형 모델링을 준비하였습니다. 흡착 평형 등호선은 흡착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사용한 모델은 총 4가지로 랭미어, 그리고 프렌들리, 그리고 템킨, 그리고 DR 등호선이 선택되었으며 모델 U에서 유기 염화물의 흡착량과 그리고 평형 농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랭미어 등원선 같은 경우는 균일한 흡착 에너지를 가정하고 흡착제 표면에서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균질한 표면의 단층의 흡착에 유효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델 피팅 같은 경우는 기존의 랭미어 모델의 식을 이용하여 하이선을 이용해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모델 같은 경우는 프레드릭 모델로서 이 등호선 모델 같은 경우는 흡착제 표면이 이질적이고 각 종류의 사이트가 랭미어 등호선에 따라 다른 종류의 흡착 사이트로 구성된다는 가정에 기반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프레드릭 그 식을 리니어하게 표현을 했고요. 이 리니어 표현을 바탕으로 x와 그리고 y축을 이제 파이썬의 데이터에 집어넣어서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제 템킨 모델 같은 경우에는 흡착 동원선에 대해 흡착제와 그리고 흡착물 간접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한 모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DR 모델 같은 경우 흡착 공정 성능이 에너지적으로 균일하지 않는 표면에 기공을 채우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모델입니다. 총 4가지의 모델을 피팅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모델이 얼마만큼 잘 맞는지 R2 속보를 통해서 평가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4가지 모델 다 거의 피팅 값이 매우 높지만은 그 중에서 필드 그 동원선 모델이 가장 R2 속보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프레드릭 흡착 동원선 모델은 노프 드라이브 메테리얼에 대해 유기 염화물 화합물의 흡착을 잘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키네틱 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키네틱 모델링 같은 경우 흡착 메커니즘 이해하기 위해 총 3가지 모델을 고려했고요. 그중 첫 번째 모델 같은 경우는 슈더 홀스트 오더 모델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른 용질 흡수의 변화율이 포화 농도의 차이와 시간에 따른 고체 흡수량의 차이를 정비례한다는 가정을 기초에 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 또한 리니어하게 식을 변형하여가지고 파이썬을 이용해서 피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모델인 2차 모델인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1차 모델과 다르게 이 모델은 화학적 흡착 또는 화학적 흡착을 기반으로 하는 거동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세 번째 모델 같은 경우는 인트라 파티클 모델입니다. 이 흡착 모델 같은 경우 입자나 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반으로 둔 모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모델 평가는 R2 속보를 이용해야 했고요. 2차 모델과 그리고 인트라 퓨전 모델이 그 수치가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연력학적인 해석을 했는데 깁스 프리 에너지 같은 경우는 위와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K2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서 실험에서 구한 이퀄리브리엄 값을 대입하여가지고 구할 수 있는데 이 K2를 갖고 저희는 깁스 그리고 엔탈피 그리고 엔트로피의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라이트 카본 프랙션과 헤비 카본 프랙션 그리고 아로마틱 컴파운드에서 각각 깁스 에너지와 엔탈피 엔트로피의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깁스 에너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9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전 연구에서 마이너스 20에서 0kJ/몰 사이의 깁스 프리 에너지가 있을 경우 이 흡착 운동은 물리적 흡착이라고 보고되어 왔습니다. 하여 저희 이 3가지 카본 프랙션에서 흡착 같은 경우는 그 범위 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흡착이 물리적 흡착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가진 엔탈피를 보고 해석하는 건데요. 이 마이너스 엔탈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앞서 흡착 결과가 감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여 이 또한 이제 엔탈피 값도 마이너스와 그리고 흡착되는 양이 감소됨을 감소됨에 따라서 동일 현상에 볼 수 있으며 두 번째로 이 엔탈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0에서 0kJ/몰 사이에 있을 경우 흡착이 화학적 흡착이 아니라 물리적 흡착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저희가 결론적으로 나온 이제 엔탈피 값도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kJ/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저희 흡착은 물리적 흡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템퍼러틱 열분을 이용해서 흡착 실험을 하였는데요. 3g의 흡착제를 이용해서 확인했을 경우 기존의 삼형 제품이 이제 액티베이트 카본들과 그리고 널리 알려진 제올라이트 그리고 모프들을 비교를 했는데 저희가 만든 MDM 같은 경우는 그 물질 중에서 제일 뛰어난 흡착 양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는 성공적으로 MDM을 합성하였고 기존의 평균 포 사이즈 1.5나노에서 4.1나노로 매적포를 가진 물질을 합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샘 이미지를 확인하여서 그 스트럭처 체인지 업체를 확인하였습니다. 유기 염화물 흡착 실험에서는 라이트 프랙션과 헤비 프랙션 그리고 아로마틱 컴파운드에서 모두 높은 양의 흡착을
흡착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WPPO에서도 흡착 성능이 매우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저기서 아까 하나 했잖아요. 네. 하나만 하니까 선택도 측면에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실제로 선택도가 있어야 됩니까? 되게 라이트 헤비하고 아로마틱이 섞였을 때 선택도가 없어도 되나요? 나머지 흡착이 돼도 되는 건가요? 한번 해석을 해도 됩니까? 제가 질문을 이해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아까 주시죠. 지금 허언했지 않습니까? 라이트하고 헤비하고 아로마틱. 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흡착제에 한 번에 다 그냥 흡수가 되는 게나 아니면 선택적으로 어떤 성분만 흡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선택적으로 흡수한다기보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라이트, 헤비 그리고 그 아로마틱 모두 다 흡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일부러 각각 프랙션마다 한 가지의 유기 염화물을 갖고 온 이유는 다양한 유기 염화물을 흡착하기 위한 실험을 아직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전에 진행한 각각 프랙션마다 한 가지의 물질을 갖고 왔는데 기존 열분해유 같은 경우는 저희가 GC 분석이나 아니면 석유관리부원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결과 다양한 유기 염화물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유기 염화물에서 아까 말씀드린 헤비 프랙션이 한 기존보다 높은 40%까지 차지하는 결과를 있는데요. 그러한 열분해유에서도 모든 유기 염화물을 흡착을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질문. 하나 하고 나서 목표의 결정 구조가 그대로 있나요? 아니면 잘 안 들리는 목표의 결정 구조가 XRD를 찍었을 때 네. 나옵니까? 제가 XRD 데이터는 안 갖고 왔는데 모프를 찍었을 때 모프의 픽은 나타나지 않고 탄소의 픽만 나타납니다. 결정 구조는 붕괴되었어요. 결정 구조는 붕괴되지 않고 기존의 이제 탄소 구조와 비슷한 이제 구조를 확인하였습니다. 기존에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픽하고 다른 게 나타난다. 네, 맞습니다. 예, 추가 질문 있습니까? 네, 없으면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연력과 분정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